자동차의 세계에는 교과서라고 불리는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해치백의 교과서는 폭스바겐 골프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출시했죠. BMW 7세대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이렇게 즐거울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요즘에 BMW라는 브랜드를 점점 다시 보게 돼요. 한 10여 년 이상 타왔는데도 이런 하나의 브랜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존재를 하는 게 신기합니다. 취향이 변하나 봐요. 제가 사실 이 차도 처음 타는 게 아닙니다. 요 전 세대,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도 330E를 시승을 했었고 320D도 탔었고 다 탔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것은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330E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전기 모터랑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을 같이 써서 합산 출력이 292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42.8kgm입니다. 전기 모터가 109마력을 보태주고,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8초예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를 합니다. 320i도 있고요, 320D도 있고, M340i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투어링 모델도 있어요. 외관 모델이죠. 그러니까 정말 좀 진짜 파워 오브 초이스예요. BMW의 전략인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딱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건, 그러니까 제 욕망을 참지 않으면 사실 M340i죠. 그거는 좋은 차예요.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도 없고 테스트해볼 필요도 없는 그런 느낌의 자동차고요. 그리고 330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아마 이 느낌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일단 이 차를 시승하고 있으니까 330E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익스테리어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많은 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좀 섭섭한 게 이거죠. 내가 만약에 3 시리즈 오너예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7세대 원래 처음 나왔을 때 3 시리즈를 내가 갖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딱 봤어요. 그러면 어쩐지 섭섭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훨씬 좀 또랑또랑하고 총명해졌고요. 그리고 이 M 패키지 같은 경우는 범퍼 아랫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되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또 되게 예쁘게 들어갔어요. 헤드램프랑 공기 흡입구가 되게 좀 건축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괜찮아요. 요 전에 3 시리즈는 사실은 물론 뭐 3 시리즈 너무 좋은 모델이지만 약간 좀 매력이 조금 아쉽다? 이거 좀 더 뭔가 조금 더 날카롭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날카로워졌어요. 똘망똘망해지고 선명해지고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고 뒤는 뭐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뭐 배기구가 10mm 정도 커졌다 그래서 좀 더 비행기가 치면 이렇게 좀 그것도 역시 공격적으로 바뀐 거죠. 뭐 익스테리어는 그 정도 변했고요. 뭐 일단 이 스포츠 세단의 정석에 가까운 자세는 그대로고요. 앞에 프론트 오버행 짧은 거 이렇게 정말 공격적이고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이 생긴 이것도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예요. 너무 좋아요. 인테리어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인테리어에서 아마 제일 많이 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 오너는. 일단 iX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했던 BMW의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언어가 이번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됐어요. 제가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 말씀드릴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앞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진짜 크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앞에 계기판은 12.3인치, 이 앞에 센터 디스플레이는 14.9인치예요. 진짜 커요. 여기다가 진짜 넷플릭스가 만약에 연결이 되면 그냥 보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되겠죠 나중에. 그 정도의 시원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정말 벽걸이 TV처럼 붙어 있어요. 앞에 이렇게 커브 디스플레이대로 얇게 커브를 그리면서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임대처럼 두 대의 다리가 이렇게 딱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벽걸이 TV를 벽에 딱 거치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고요. 최초로 기어봉이 토글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짧고 여기가 시원해졌어요. 버튼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24.9인치 안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공조장치 버튼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볼륨, 그 다음에 트랙 넘기는 거, 그리고 비상 깜빡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성에 맥스 버튼이 있죠. 성에 제거하는 거 제일 세게 트는 거. 그리고 리어, 그러니까 뒷유리에 성에 제거하는 버튼. 요 정도만 지금 요 앞에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대신에 이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은 버튼이 많이 있어요. 역시 스포츠 세단이고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이 아래쪽에서 이 토글 기어 레버와 BMW의 다이얼 이 주변에서 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할 수 있는 모드가 정말 많아요. 일단 스포츠 모드 있고요. 스포츠 모드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빠릿빠릿하게 달리죠. 엑스트라 부스트는 최대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힘과 출력을 최대로 끌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밟으면
이런 소리를 내요. 여러분 이거 지금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고 세단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고 볼륨 모델이고 가장 일상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밟으면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8초라는 거예요. 42.8kgm의 토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세단에서 이런 움직임을 체험하는 것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리, 서스펜션 세팅의 느낌, 절묘한 느낌, 스티어링 휠, 핸들링의 느낌, 이런 것들은 BMW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엄청 막 빠르고 정말 면도날처럼 달리기만 하는 그런 스포츠 세단이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세단이고 세단의 본질에 충실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 모드로 달릴 땐 정말 전기차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달릴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릴 때도 그냥 가족과 함께 어디든지 갈 때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정말 표준에 가까운 그런 세단의 안락함과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장 일상적인 모델인데 가장 일탈에 가까운 성능을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튼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든지 질리는 순간이 와요. 일상은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모자란 게 없는데도 괜히 좀 지겨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지는 거죠, 이 차가. 게다가 컨트롤이 예술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M340i만 해도 굉장한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 차를 정말 내 몸같이 다루려면 조금 트레이닝이 필요할 거예요. 인천의 영종도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에서 몇 가지 코스를 좀 들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3시리즈 정도 되는 출력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주의 깊게 운전을 하면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정말 펀의 영역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런 자동차, 그런 기계가 바로 3시리즈인 거예요. 그게 이번에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의 PHEV 330e를 시승하면서도 너무 몸으로 느껴버렸어요. 어제 그저께 서울에 눈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8cm 쌓이고 막 촬영을 하러 딱 저희 주차장에 가는 순간 되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눈이 너무 예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보니까 또 얼었어요. 이게 그냥 발로 디딘다고 쉽게 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눈인 거예요. 거의 스키장 상태의 눈인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내린 눈이 습도가 좀 있었고 점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줌으로 딱 뭉치기만 해도 바로 눈사람처럼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눈이었는데 DSC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트랙션, DSC 오프 이렇게 있는데 DSC 살짝 좀 꺼봤어요. DSC를 살짝 끄고 여기다가 서스펜션을 기어를 S 스포츠로 바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살짝 밟아봤어요. 후륜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살짝 밟아봤는데 너무 예쁘게 엉덩이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몇 바퀴 좀 더 돌았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능숙하게 뒷바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간단한 원돌이 정도? 이게 간격에 따라서 연습하고 이래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 정도의 움직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이 차는 하루 종일 탈 수 있겠다. 하루 종일 탈 수 있겠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차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라는 것이 또 제 몸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구가 나한테 갑자기 애착템이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새로 산 물건들이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추억이 쌓이고 여러 가지 독특한 경험, 좋은 느낌들이 쌓여가면 애착템이 되는 거예요. 이 차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 애착템이 되어버려서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차예요. 스포츠 모드 설명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또 여기 스포츠 인디비주얼로 가면 여러가지 또 인디비주얼 구성으로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을 컴포트와 스포트, 구동장치를 컴포트 스포트, 엑스트라 부스트, 변속기를 컴포트와 스포트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포트 인디비주얼만 해도 12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 스포트에 또 이렇게 모드가 3가지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드도 하이브리드랑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일렉트릭 모드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는 뭐 연료 최적화고요.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기어 엔진을 같이 쓰는 거고요. 일렉트릭 모드는 전기 모터만 쓰는 거고요. 요 제일 위에 보면 배터리 홀드 모드가 있어요. 이 배터리 홀드 모드는 주행 중 배터리 충전 상태가 현재 충전 상태로 유지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엔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길 위에 올라왔을 때 뭐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래도 좀 가속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달리고 싶을 때 엑스트라 부스트 뭐 이렇게 달리고 싶을 때는 엔진만으로 달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배터리를 좀 아끼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배터리 홀드를 눌러놓고 마음껏 하다 보면 나중에 시내에 다시 들어와서 내가 기름을 좀 아끼고 싶을 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일렉트릭 모드를 쓰거나 하이브리드 모드를 다시 눌러주면 그동안 아낀 배터리로 시내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BMW는 파워 오브 초이스 여러 가지 다양한 트림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대의 자동차 안에서도 정말 무수히 많은 운용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려있죠? 사실 BMW는 좀 매스큘린한 느낌이 있는 차란 말이에요. 되게 남성적이고 빠르고 시어 드라이빙 플레저, 면도날 같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되게 남성성에 더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남성성이라면 좀 무뚝뚝하고 기능 많이 없고 지프 같은 거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럴 것 같은데 좀 뜯어보면 너무 세심하고 너무 디테일하고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러면 뭐 사실 반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요. 41km까지는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마 출퇴근 거리가 멀지 않은 분들은 하루 종일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완속 충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실 수 있고요. 요 밑에 보면 완속 충전구가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내연기관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전기차가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죠. 그거는 조금 빼놓죠. 약하니까,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좀 약하니까. 근데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가장 전기차에 근접해 있으면서 거의 전기차처럼 운용할 수도 있지만 직렬 4기통 더 바이터브 엔진이 아주 듬직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래적인 하이브리드, 가장 적극적인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탈 수 있고요.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집중적인 변화는 이 UI UX에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눈에 들어오는 디테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앞에 이 계기판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어서 뭐 지도를 꽉 채울 수도 있고, 이 주변에 반자율 주행 기능, 그러니까 어시스티드 드라이브를 켰을 때처럼 주변에 어떤 차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 띄울 수 있고 G미터를 띄울 수도 있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도 여기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뭐 디렉셔널 뷰 나오고 기본 화면 나오고 스포츠 화면, 그러니까 정말 달릴 때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화면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쉽고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내 마음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가장 넓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요. 지도를 띄워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운영을 좀 했어요.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애플 카플레이의 연동성이 훨씬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다이얼로 이 위에, 그러니까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그 무수히 많은 앱들을 이 다이얼로 다 연동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T맵을 예를 들어 재생을 해놨는데 T맵으로 안내를 받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계기판에 있는 화면에도 T맵 화면을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시리즈라는 자동차, 페이스리프트된 3시리즈라는 자동차 자체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에 훨씬 더 마음을 열어 제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약간 훨씬 더 소비자 중심, 오너 중심의 환경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자동차는 결국 한 대의 컴퓨터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가고 있고 이미 왔죠. 그럴 때는 사실 개방성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휴대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자동차 안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그냥 어떤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마 미래 자동차를 상상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의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생태계 안에서 그런 건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차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그런 느낌이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뒷좌석은 앉으면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건 승차감이 아니라 착좌감입니다. 착좌감이 조금 딱딱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산차랑 비교를 해보면 딱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시트가 불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딱딱하지만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면 푹신푹신한 소파보다 훨씬 몸이 덜 피곤합니다. BMW 시트는 훨씬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가깝고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는 좀 딱딱하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오래 이동하면 이게 되게 사람의 몸에 맞게 만들어져 있구나, 아마 이런 거를 피로도를 통해서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내가 좀 푹신푹신한 게 좋아, 그냥 딱 앉자마자 미국 소파처럼 푹 이렇게 되는 게 좋아, 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차를 사시면 되고요. BMW는 확실히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차가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가격을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330i가 6,850만 원이고요. 그리고 M340i가 8,120, 그다음에 투어링이 8,680이에요. 320i의 기본 모델이 5,530만 원, 320D가 5,760만 원, 그다음에 M 패키지가 320i는 5,920만 원, 320D는 6,150만 원이거든요. 자, 이러면 사료는 6,02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지금 3 시리즈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그냥 후륜으로 고르고 디젤로 해서 M 패키지를 넣으면 6,15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천 연비를 좀 더 좋아하는데 가솔린 연비가 지금 11.2고요. 디젤 모델의 연비가 15km거든요. 그리고 디젤은 320D는 190마력에 40.8km, 그다음에 320i는 184마력에 30.6km예요. 저는 디젤 쪽을 조금 선호하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디젤 값 조금 비싸지만 영원히 비쌀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연비가 지금 공인 연비가 15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좀 여유 있게 타면 거의 20km까지 나올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BMW. 그래서 이 넉넉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저는 또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320D를 선택할 것 같은데, 6,15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를 보내드렸던 그랜저가 5천 후반에서 이제 옵션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랜저 살 거야? 3 시리즈 살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된단 말이죠. 그랜저가 많이 비싸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입차 가격이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5천에서 6천 사이에서 살 수 있는 차라는 뜻이에요, 3 시리즈라는 차 자체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되게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 크기는 지금 7세대 3 시리즈의 크기가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그러니까 저의 첫 3 시리즈는 290이었어요. 5세대 3 시리즈죠. 다음에 6세대를 거쳐서 이제 7세대를 만난 건데 점점 커졌어요. 지금 이 3 시리즈의 크기는 모자란 게 없는 크기입니다. 5 시리즈까지 가면 넘치는 여유 있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3 시리즈의 크기는 4인 가족이 쓰기에 모자람이 없는 크기 라고 생각을 해요. 트렁크가 뭐 취미가 좀 아웃도어에 있으신 분들은 모자라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트렁크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투어링 모델 가시면 돼요. 3 투어링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인데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랜저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 BMW의 어시스트 드라이브 같은 거 다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기능이 되게 좋고, 현대에는 HDA2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르고 완전 승차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가까운 두 모델인데 이 두 개 중에 뭘 고를래?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지 되게 선명하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또렷해진 거죠.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시장이고요. 아마 330e 말고 다른 3 시리즈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되게 낯설게 느끼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3 시리즈도 제가 타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런 정도로 막 제가 달리면서 웃는 거 보셨죠?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럴까? 내가 많이 변했을까요? BMW가 변했을까요? 시대가 변했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330e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된 3 시리즈가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는 3 시리즈의 별명을 전혀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차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환호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BMW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어쩌면 이 차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시리즈나 2 시리즈를 살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살짝 좀 지난 분들, 가족적인 세단이 사고 싶고 그럴 때 3 시리즈를 처음 만나서 이 BMW의 세계관에 입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가족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을 때 X5로 가실 수 있고, 전기차를 사고 싶을 때 iX로 가실 수도 있고, Sheer Driving Pleasure의 세계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많은 차를 구매할 수 없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경험을 한번 해버리면 B당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 3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들어왔고요. 오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330e 어떤 느낌인지 전해드렸습니다. 바깥은 또렷해졌고 안은 풍성해졌습니다. 달기 실력은 여전하고요.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달리면 신나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몇 번 권해드리지만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 BMW 오너시라면, 오너가 아니시라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운전 배우실 수 있고
정말 자동차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 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